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K보훈향군 선진학국민연대 TV입니다. 김성대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보훈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수행 과정 또 수단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보훈 정책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보훈 정책이 왜 필요한가? 보훈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가 어려움에 이난에 처했을 때 의병 활동을 하고 또한 독립운동을 하고 했던 분들이 또 참전용사들이 참전을 하고 세대 군인들이 병역에 국가경호를 성실히 다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란 것이 존재하는 이상 그분들에 대해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국가가 예산과 법을 만들어서 그분의 상응한 예우와 보상을 우리나라의 경제 실정에 맞게 그분들을 예우하는 것이 하나의 보훈의 뜻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친일청산이 못된 상황에서 그 업보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보훈 정책은 아프리카 수준의 매우 열악한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적시하고 참군인 장태환 장군께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지향군의 중앙회장을 하시면서 추진했던 보훈 예산 확보, 또한 이분께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김대중 정부에서 전국구로 국회에 진출하셔서 정무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곳에 보훈 특별위를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당시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서 국가 예산에 보훈 예산을 1.76%까지 올렸던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분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뒷바라지를 하면서 보고 느꼈던 것을 제가 이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조선대학교 정치외교과 박사 과정에 등록을 하고 이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이 보훈 정책이 우리나라의 국격에 많지 않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2위 국방력 5위라는 선진국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훈 정책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보훈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국가 예산의 몇 프로를 보훈 예산으로 책정해서 쓰고 있느냐. 두 번째로 이러한 보훈 예산에 따라서 보훈 업무를 수행할 조직 제도를 어떻게 확립하느냐. 세 번째로 이러한 예산과 조직 제도를 가지고 보훈 수혜 대상자를 어느 범위까지 어느 정도로 확정해서 보훈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예산과 조직 제도 수혜 대상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교 대상은 미국과 대만과 호주를 3개국을 비교 대상국으로 했습니다. 첫째로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은 미국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한국전에 참전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으로 굳건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보훈 정책을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고, 두 번째로 대만을 비교 대상국으로 삼았는데, 그것은 대만이 우리나라와 역사적인 배경이 같고 현재도 치안 안보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와 비슷해서 비교 대상으로 삼았고, 세 번째는 호주에 대해서 삼았던 것은 호주는 자신의 국가에서 직접 전쟁을 했던 그런 역사는 없지만은 세계의 전쟁에 자유진영으로서 협조를 했고, 또한 외국에서 보훈 대상자가 자국으로 이민이 왔을 때도 자국의 보훈 대상자와 똑같은 여가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보훈의 가치를 국가 경영 전략에 활용하는 이런 국가에서 호주라는 나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니까 우선 첫째, 보훈의 예산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국가 예산의 3%를 적정하였고 대만은 7.7%, 호주는 5.5%를 보훈 예산을 책정해서 보훈 정책을 폈습니다. 이건 해년마다 가변적이고, 또한 그 세 나라는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많은 보훈 예산을 책정해서 수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과거에 1% 미만 아주 지금 미흡하게 실시를 하다가 그래도 장태환 장군께서 94년부터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정무위에다 보훈특별위를 한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국가 예산의 1.76%까지 끌어올려서 당시에 보훈의 현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공부를 막상 하고 보니까 아주 그 체계적인 보훈 정책은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세계 경제 12위, 국방력 5위라는 국격에 맞는 K 보훈 양문 선진화 정책을 써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지난 5월 26일 대권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에게 이 정책을 제시하고 확답을 받고 실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지난 5월 26일 호남 4.19 총연합의 건물에서 독립세력과 호국세력, 민주화 세력의 전 현직 회장과 시민들, 뜨리는 시민이 130여 분이 모여서 보훈정책 선진화 국민연대를 결성하고 당시에 유일하게 참석을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 황인권 국방위원장과 수석 부위원장이 참여를 해서 저희의 보훈정책을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을 했고, 또한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틀 뒤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안동에서 이러한 보훈정책을 실행하겠다는 공약으로 삼고 실행하겠다는 의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선 미국이나 호주나 대만에 비해서 열악한 보훈정책을 지금부터 여러 가지 국가 예산에 충격이 있는데 100% 시행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이러한 보훈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제도로,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국회에 보훈특별위를 통해서 상설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준비를 해주시고, 국가 예산은 대만의 5분의 1 수준인 0.95%에서 3분의 1 수준인 2%라도 적정 2026년 예산에 세워달라는 그런 저희들의 요구사항이었으나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제가 오랫동안 보훈단체를 서베이하고 접촉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17개 보훈단체의 중앙회장에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비민주적으로 간선제로 되다 보니까 몇 사람들이 금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중앙회장이 나름대로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몇십 명의 중앙회 시도의 회장을 위한 보훈 단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일반 회원들이 그에 대한 불만과 잘못된 것을 정치권에 지적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정치인들과 현 이재명 대통령 여당에서도 도대체 이런 상황에 무슨 보훈 정책을 예산을 세우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권에서 느꼈을 그런 사항은 우선 첫째로 중앙회장의 선출 방법을 전 회원 직선제로 해서 민주화 시켜가지고 이런 부정부패 비민주적인 운영을 하는 중앙회장이 선출되지 않는 선거제도를 하고 그동안 20년 동안 부정부패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다면 수사를 해서 신상필벌을 해서 지도자의 참모습을 갖춰야 한다는데 결론을 도달하고 이것을 보훈부 장관과 정치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략적으로 K보훈향군 선진화 국민연대 TV 방송을 연습 겸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피력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